우리의 사랑의 힘으로 승리한 거야. 정의는 지지 않는다. 그래, 이제부터 내가 최강이다. 대체로 결말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세계관 최강자로 거듭나는 것이 국룰 중에 국룰이죠. 하지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도 분명 주인공 보정 매직으로도 넘지 못했던 절대적인 세계관 최강자들이 존재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에서조차 주인공이 넘을 수 없었던 만화 속 세계관 최강자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임명사 서당계 배아이꾼 한량종수입니다. 캐릭을 넘어 만화를 능가해버린 세계관 최강자 미래왕 하우. 구독자 나아들 것처럼 자꾸만을 남발하며 어떤 어려움도 없이 샤먼 파이트 왕자를 거머쥔 하우. 근본 넘치는 음향사 가문의 후예이며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단순 무력만 무려 125만이며 영혼까지 불태우는 대정령 스피릿 오브 파이어를 오버소울 쿠로비나로 사용하며 샤먼킹이 되어서는 전 우주를 지령으로 삼는 그레이트 스피릿의 주인이 됩니다. 그렇게 문자 그대로 스무스하게 신이 되어버렸기에 작중 단 한 번의 패배도 고난도 위기도 겪지 않은 세계관 순수 최강자 아사쿠라 하우. 하지만 과해도 너무 과한 기승전 하우 몰빵식 설정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냥 샤먼킹 자체가 샤먼 파이터와는 관계없이 다른 캐릭터의 존재감은 물론 만화의 컨셉까지 집어삼키게 되어버리면서 샤먼킹 자체를 한순간에 프린세스 하우를 이겨라 라는 너무나도 뻔하고 단조로운 졸작으로 전락시켜버렸기에 만화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한 비운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바나의 검심 세계관 최강자는 10본도의 주인 최광해적 시시오 마코토도 사람 반병신 메이커 매드 사디스트 켄신도 아닌 제13대 비천어검류 계승자 히코 세이주로 메이지 유신으로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 교토산 속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여생을 보내는 작가 공인 조커이자 세계관 최강자 히코 세이주로 콜레라로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된 탓에 인시매매범들과 도적단에 의해 그대로 인생 나락갈 뻔한 꼬꼬마 신타를 주워다가 켄신이라는 이름을 주며 제자로 키우는데 이 아이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신지사 발도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강자를 씹어먹지만 실상은 고작 세이주로의 발끝 수준에 불과합니다. 선생님, 비천 어검류가 1인 전승인데 그 후계자인 켄신이 최강 아닌가요? 엄밀히 따지면 켄신은 비천어검류 졸업이 아니라 중퇴입니다. 물론 세이주로가 과거 1인 전승 취지에 맞춰 5위 전수 후 켄신에게 일부러 죽어주려 했지만 운 좋게 켄신 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세이주로가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아무튼 켄신은 정식으로 비천어검류를 계승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켄신이 이긴 거 아닌가? 주인공 보정 이야기 전개 흐름을 위한 승부 주작을 빼고 히코의 객관적인 전력을 말씀드리면 비천어검류의 진짜 계승자답게 단련된 어마무시한 체격에서 나오는 괴력부터 상한 판단력, 지식, 나르시시스트다운 강인한 정신력, 카리스마까지 모두 갖췄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왜소한 피지컬의 켄신조차 최강으로 만든 비천어검류의 본 취지인 적보다 먼저 베어 죽인다라는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천재답게 외모, 피지컬, 검술 실력, 인격, 거기다가 전투력 무한대의 능력치를 보유한 존재답게 등장하는 순간 만화 끝. 그야말로 감히 견줄 자 없는 최강이 바로 세이주로였기에 원작자 역시 그를 속세의 뜻을 두지 않는 조언자, 스승으로만 남겨둘 수밖에 없었죠. 이누야샤 세계관 최강자는 금강 NTR을 꿈꾸던 나락도 가영이와 금강을 동시에 가졌던 개새끼 파뇨 이누야샤도 아닌 링을 가져버린 진짜 미친놈 전율의 귀공자 세쇼마루. 이누야샤 따위한테 왼팔을 따이는 굴욕을 겪고 이후에도 바람의 상처에 패배하고 상황 판단력 고트 자켄에게 뒤에서 조리돌림 당하는 등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끝내 세계관 최강자로 거듭난 것 같지만 사실 세쇼마루는 등장한 순간부터 최강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투 능력만 고려한다면 전국 최강 요괴는 세쇼마루. 사원의 구슬에 관심도 없고 사원의 조각이 없더라도 전국 최강 요괴는 세쇼마루라고 루미코 회사가 고인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도 요력, 초재생 능력, 후각, 육체, 괴력, 순발력, 근본 등 반요인 이누야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대요괴다운 상위 호환의 능력치를 진작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링과 함께한 여정을 통해 천생아의 진정한 힘을 각성하고 그 끝에서 일격의 재생 능력까지 무력화시키는 끝없는 연쇄 파괴 능력을 지닌 14기 폭세아를 얻음으로써 완전한 사원의 구슬을 흡수하고 새 육체를 얻은 나락부터 양다리 걸치다가 자중한 이누야샤, 자신의 아버지 투아왕까지 뛰어넘는 진정한 세계관 최강자로 거듭난 것뿐이죠. 더하여 이런 단순한 전투력에만 그치지 않고 감동적인 서사까지 추가하면서 선생님, 근데 이누야샤는 족밥 맞아. 반박시 완전
먼저 말한 구독자. 그게 아니라 이누야샤의 진 주인공은 세쇼마루님 아닌가요? 그건 맞지. 데빌맨 세계관 최강자는 인간을 위해 눈물 흘리는 악마 후도 아키라가 아니라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고 눈물 흘린 아스카리오. 환생하면서 기억이 봉인된 상태에서조차 미친 사이코패스답게 자신의 목적인 악마 부흥을 위해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며 참여하도록 가이드컵을 여는 걸로도 모자라 그 끝에서 인간의 추악함에 분노해 데빌맨으로 각성한 짱친 아키라를 천재지변급 전투력으로 벌레 죽이듯 매차쿠차 반갈죽시키고 난 뒤 미친놈처럼 뒤늦게 사랑을 깨닫고 울부짖는 모습은 비극적인 결말. 정의를 이긴 악 주인공을 가볍게 넘어버린 뒤틀린 세계관 최강자의 문법을 제시한 최강자가 바로 요라고 할 수 있죠. 무한의 주인 세계관 최강자는 백인 살해자, 불사자, 만지도, 세상 모든 유파 검수를 힘으로 통일하겠다는 일도류 수장 가게이사도 아닌 유약한 유녀 오토노 타치바나 마키에, 불사의 몸도 인생을 바친 수련도 무에 바람을 불고 온다는 대의도 없이 그저 타고난 재능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최강이었던 마키에. 꼬꼬마 시절 문파에 두려움을 주대는 오빠와 재미삼아 대련을 하게 되는데 마키에는 그저 재능만으로 오빠에게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게 되고 결국 그 충격으로 친오빠와 그대로 자결을 하면서 그녀 역시 가문에서 추방. 이후 어머니와 함께 거리를 전전하다 유녀가 되어 몸을 팔던 중 아노크 카게이사를 만나 그를 위해 다시금 검을 쥐게 됩니다. 피부도 하얗고 미드도 페이커고 얼굴이 예쁜 병약한 미소녀인지라 곧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는 오키나만 쥐게 되면 춤을 추는 듯 유려한 몸짓으로 상대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도륙내는 범인들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른 천재 마키에. 이처럼 몸을 팔던 유녀가 그것도 병약한 미녀가 이렇게 최강인 이유는 작가 사무라가 알고 보면 별로 강하지 않은 만지형 캐릭터를 이상적인 영웅상 즉 주인공으로 설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로에도로 세계관 최강자는 카이만의 주인 니카에도도 마법사 세계의 정점에 군림하는 엠패밀리의 보스 엔도 아닌 순수하면서도 유일무이한 진짜 악마 치다루마입니다. 만두와 니카에도밖에 모르는 열혈 바보지만 타고난 피지컬과 전투 센스로 좀치는 도마벤 대가리 카이만도 엠패밀리를 비롯한 진짜 마법사들한테는 쪽도 안 되죠. 그런 마법사들의 정점인 N조차 악마한테는 빌빌거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법사와 악마 사이에는 어마무시한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악마들의 정점이 바로 치다루마입니다. 왜 why? 치다루마가 그 절대적인 힘을 지닌 악마들을 심심풀이로 만들어내 유일무이한 순수한 악마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순수한 악을 집행하는 마왕일 것 같지만 실상은 똥뿌리기, 거인화해서 사람 놀리기, 앤 농사 망치기를 하며 빈둥거리는 럭키 서당캐패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냥 악족이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도로의 도로. 고스트 바둑왕 히카루의 바둑 세계관 최강자는 신의 한수를 실현한 대리충 후지와나노 사이. 헤이안 시대 천황의 바둑 스승이었지만 천황배 바둑 스승방 대결에서 상대방의 밑장 빼기에 멘탈이 털린 탓에 경기에서도 좆발리고 누명까지 쓰게 되어 궁에서 쫓겨나게 되자 결국 슬픔에 못 이겨 자결 후 바둑판에 영원 봉인. 이후 800년 뒤 에도 시대에 부활하여 당시 기사에게 접신하여 19연승은 달성하지만 그때 주인이 콜레라로 죽은 탓에 다시 봉인. 이후 현대에서는 히카루의 육체에 기생하여 전문 대리기사 사이가 되어 일본 바둑 최강 토야 코요부터 신동소에 듣던 그의 아들 아키라까지 순사. 그리고 이런 양악의 뽕맛을 느낀 주인공 히카루부터 그 외 족발린 애들은 모두 떠나간 사이를 쫓지만 결국 최종 보스 한국인 고영호까지 더해도 사이한테는 안 될 정도로 그의 대리 실력은 격이 다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고. 그래서 이세돌이 사이 이김? 알파고 족발은 세돌 센세가 조수로 보이냐. 아인 세계관 최강자 중령 간지의 정점 사토. 사토는 어린 시절 미 해병대 나이를 속이고 입대. 이후 베트남전에서 비밀작전 수행 중 말도 안 되는 병크를 터뜨리고 그대로 다리까지 잃고 불명예 전역. 이후 히키 겜도이로 살던 중 아무개 닌겐인 숙부의 스카우트로 일본으로 가서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조직원 교육 생활 시작. 하지만 경쟁 조직의 기습 때문에 죽을 뻔하지만 경지어오는 전투 실력으로 공격해온 조직원을 전멸시키고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지만 끝내 붙잡혀 그대로 삶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다시 되살아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원코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 컨티뉴 능력을 지닌 아인의 능력을 200% 발휘하여 아인 인권운동이라는 명분하에 테러 활동이라는 아찔한 게임을 거행하죠.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미친 전략, 속을 알 수 없는 미소에서 나오는 광기 어린 카리스마, 사이코패스답게 자신의 몸을 갈아서 전투에 임하는 각오. 이 중 가장 빛이 나는 건 1대 100을 가능케 하는 대인 전투 능력인지라 아인 그 자체의 주인공으로 치부하는
좋아하는 팬들도 많이. 생선님, 근데 사토는 결국 족발려서 파묘 예정 아닌가요? 그건 맞는데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유유백서 세계관 최강자 투신 라이젠. 거슬러 올라가면 유스케의 선조인 라이젠은 본래 식인귀였으나 닌겐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 식인 단식을 선언. 그렇지만 결국 그녀는 출산 이후 사망하게 되고 라이젠은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염없이 그녀가 다시 환생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아 배고프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아사하게 됩니다. 전성기가 한참 지난 아사 직전의 순간에서도 유스케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며 또 순혈 요괴로 부활시켜주고 요미 무쿠로와 함께 마계를 삼불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성기 시절에는 친구는 물론 라이벌로 평가하는 요미 무쿠로조차 감히 대적할 수 없던 절대적인 무력으로 마계를 평정했었죠. 더하여 마계, 영계, 인간계의 융화와 화합을 끝까지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며 굶주림에 의해 죽어간 가장 낭만 넘치는 세계관 최강자가 바로 라이젠입니다. 바퀴 시리즈 세계관 최강자는 지상 최강의 생물 오거 한마 유지로.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마누라는 껴안아서 죽이고 자식은 자기랑 싸워서 먹어치우려고 났는데 그 와중에 약하거나 약하면 자식 취급도 안 하죠. 무엇보다 관심 있는 건 오로지 강자이기에 카멜레온 눈깔쇼의 달인 무신 도포도 조지고 아들내미 첫날밤 관음도 하고 146세의 카쿠 회양도 참교육하고 피크이나 무사시랑은 깔짝 노는 등 수많은 투쟁 속에서도 어떤 위기도 없이 무소불위의 폭력으로 상대를 유린하며 오직 승리만 해온 절대적인 강자 한마 유지로. 마지막 바퀴와의 전투에서는 비긴 거 아닌가요? 그건 밥상머리 대전에서 소꿉놀이 하다가 그간의 바퀴 개고생 빌더 우쭈쭈 해주려고 번안개 선생이 명예 승리 전개로 억지로 연출한 것뿐. 주인공이 최강을 찍먹해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압도적인 포스를 뽐냈기에 만화 속 세계관 최강자면 우리가 언제나 아들 바보 오거를 떠올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주인공을 각성시키는 동료이자 스승으로, 때로는 주인공조차 넘지 못한 최후의 적으로, 때로는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세계관을 상징하는 절대적인 신으로도 묘사되는 주인공이 결코 넘지 못한 고고한 세계관 최강자들을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